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문제 미리 풀어오시죠? 문제를 미리 풀어오셔야 수업이 더 효율적입니다. 네, 오늘은 물권 총론 마치고 조미권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론에서 마지막 혼동편을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집은 174페이지죠? 네, 17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문제집은 문제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시험과 다른 민법 시험 문제도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질이 아주 좋아요. 근데 가끔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라드린 문제, 저와 수업 시간에 푼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문제 풀면 헷갈리기 때문에 좋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면 그게 실력이 더 올라갑니다. 자, 이제 174페이지 혼동하겠습니다. 혼동이 최근에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제 이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혼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혼동이 되면 먼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하고, 혼동은 꼬리가 있는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가 있으면 혼동 소멸하지 않지만 꼬리가 없으면 혼동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외우세요. 점광, 정광. 이 정광 두 가지는 애초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정광 꼭 외우세요. 그럼 이제 꼬리가 무슨 말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동그라미 1번이 시간적 첫 번째 시간 순서입니다. 먼저 갑소유 부동산에 두 번째 전세권 을이 있는데 이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현재 을에게 소유권과 전세권이 있죠. 그럼 내 거니까 전세권 필요 없죠. 그럼 시험에서는 이 전세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물어봐요. 그럼 밑에 아무것도 없죠. 꼬리 없죠?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꼬리만 잘 보세요. 야, 비교할게. 갑소유 부동산에 다시 전세권 을이 있는데 그 밑에 저당권자 병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번째로 이제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다시 을에게 소유권과 전세권이 있죠. 그럼 시험에서는 이 전세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물어봅니다. 밑에 꼬리 있잖아요. 이제는 꼬리 있어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꼬리 없어서 소멸했지만 이제 꼬리가 생겨서 이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꼬리만 잘 찾으면 됩니다. 예, 다른 거 보겠습니다. 다시 갑소유 부동산에 이제 지상권자 을이 있는데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을에게 소유권과 지상권이 있죠.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럼 시험에서는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물어봅니다. 밑에 꼬리 없잖아요. 꼬리 없으니까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다시 이제 갑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는데 여기 1-1라고 저당권자 병이 있습니다. 1-1이란 1번 지상권을 저당권 후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을이 돈 빌리고 지상권을 저당 잡힌 거죠. 근데 여기서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을에게 소유권과 지상권이 있죠. 그럼 시험에서는 이 지상권이 소멸하는가 물어봅니다. 밑에 꼬리 있어요, 없어요? 이제 꼬리 생겼잖아요.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애 볼게요. 이제 갑소유 부동산에 자 저당권자 을이 있는데 여기서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다시 을에게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죠.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게 소멸하는가? 밑에 아무것도 없죠. 꼬리 없잖아요. 뭐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꼬리만 잘 찾으세요. 이번에 다시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로 저당권 병이 또 나왔네요.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제 이 저당권은 밑에 꼬리 있잖아요. 꼬리 있어서 이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만 잘 찾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번엔 자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는데 이제 저당권자 병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번에 병이 소유권 취득하네요. 그럼 병에게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죠. 그럼 시험에서는 이 저당권이 소멸하는가 물어봅니다. 그럼 밑에 꼬리 없잖아요. 꼬리 없어서 소멸한다. 아,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판례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갑부동산에 대양로가축 임차권자 을이 있는데 여기서 을이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면 을에게 소유권과 임차권이 있죠. 그럼 내 거니까 임차권 필요 없죠. 그럼 시험에서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밑에 꼬리 없잖아요. 혼동으로 소멸한다. 근데 이번에는 갑부동산에 임차권자 을이 있고 세 번째로 저당권자 병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매매로 취득했죠? 그럼 이제 꼬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만 잘 찾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혼동 원인이 실효되면 소멸했던 물권은 다시 살아나야겠죠. 그래서 다시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는데 여기서 을이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면 이 저당권 꼬리 없잖아요. 그럼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소멸했는데 만약에 이 매매가 무효라고 밝혀집니다. 그럼 을 소유자 아니죠. 그러면 이 소멸했던 물권은 다시 살아나야겠죠. 부활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174페이지입니다. 그 46번 문제에서
자, 문제 제목에 또 하나 쳐요. 물권 소멸 동그라미. 물권 소멸 나오면 혹시 이게 써놓으세요. 혼동 이렇게. 혼동이 아닌가 주의하세요. 혼동이란 말을 안 써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권 소멸 나오면 혹시 혼동이 아닌가 주의하는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소유권과 저당권, 점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이건 시험범위 아닌데 소멸시효 걸리는 건 채권과 용익물권 두 가지고 여기는 소유권, 저당권, 점유권은 채권도 아니고 용익물권 아니죠.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 합의지면의 자 포기 동그라미. 포기는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돼요. 포기는 단독행위로서 다음 등기 없이 틀렸죠.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거죠. 3번. 자, 전세권이 저당권 후 목적인 경우. 다시 전세권이 저당권 후 목적인 경우. 그러면 전세권자가 저당 잡힌 거죠. 그 다음 저당권자 동의 없이 그 전세 목적물인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죠. 마음대로 전세권을 포기하면 저당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상실합니다. 다음 4번. 존속기가 있는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을 맞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기 없이 외우셨죠.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외웠죠. 그 중에 기피 혼나, 여기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 여기 기간 만료 말소 등기 없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자, 이제 5번에서 갑토지의 의리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 취득한 병이 그 토지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다음 병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날인데 이게 혼동이죠. 지금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게 혼동입니다. 그럼 자,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병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병 뒤에 꼬리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병 꼬리는 정이겠죠. 정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꼬리가 없어서 소멸한답니다. 을은 병 윗사람이에요. 병 아래에 꼬리 없잖아요. 그래서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처럼 문제에서 물권 소멸 나오면 혹시 혼동이 안 나온가 주의하라는 겁니다. 5번이 혼동 문제로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7번 오세요. 자, 47번. 혼동으로 인해 밑줄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럼 밑줄친 권리 뒤에 꼬리가 있는가 없는가 꼬리를 보면 됩니다. 1번. 지상권에 밑줄 내있죠? 그 뒤에 꼬리가 있는가 봐요.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 상속했다. 여긴 지상권자 말고 다른 사람 없죠. 그러니까 꼬리 없어서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X부동산이 갑이 1번 저당권 밑줄 내죠? 그럼 거기 1번이 있잖아요. 1번을 썼단 말은 무조건 2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애가 한 명이에요. 애가 한 명이면 첫째야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애가 한 명, 두 명 이상이니까 첫째, 둘째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번 썼단 말은 무조건 2번 꼬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완전 코미디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2번 보이잖아요. 2번 저당권 보이죠? 그래서 꼬리에 있어서 소멸하지 않는다. 3번은 저기 끝에 저당권에 밑줄이 있네요. 그럼 처음부터 읽으면서 저당권 뒤에 꼬리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3번 저당권 나왔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 네가 꼬리죠. 꼬리 있네. 소멸하지 않는다. 자, 4번도 자 밑줄이 의리 1번 저당권 또 1번이 있네요. 그럼 무조건 2번이 있단 말이죠. 그 뒤에 평 2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꼬리에 있어서 소멸하지 않는다. 완전 이거 코미디입니다. 5번은 자 주택 임차인의 밑줄 내 있죠. 그럼 임차권 뒤에 꼬리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자, 5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 면적권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의 제3자의 자, 저당권 동그라미. 네가 꼬리죠. 꼬리 있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매수했다. 꼬리 있어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문 거죠? 아, 뒤로 넘기기 불편하네요. 아까 임차권 뒤에 꼬리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내용이죠? 이게 넘기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확인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아까 다 봤던 내용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49번 보세요. 49번. 49번 문제도 혼동 써 있죠. 문제 혼동이 써 있으니까 밑에 박스에서 제일 끝부분. 자, 기억 보세요. 기억은 제일 끝부분에 뭐가 소멸한다 그랬죠? 1번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1번 아까 나왔잖아요. 무조건 꼬리 2번 있단 말입니다.
꼬리에 있어서 소멸한다. 무조건 틀렸어요. 이렇게 1초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 그랬죠? 그럼 을의 지상권 동그라미. 을 꼬리는 병이겠죠? 병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바로 위에 병 있잖아요. 그게 꼬리입니다. 꼬리에 있어서 소멸한다. 틀렸어요. 여기 기억니은 틀렸죠? 그럼 정답 벌써 3번, 5번 나왔네요. 5번. 이렇게 혼동 1초 만에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혼동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잘 안 내거든요. 우리는 1초 만에 풉니다. 시험에 나오기를 밤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다음 디귿. 디귿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죠? 을의 자 점유권 동그라미. 그러면 아까 점광, 정광 소멸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자, 리을. 리을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죠? 앞에 1번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또 나왔네. 1번 나왔다면은 무조건 2번 있어요. 그 바로 위쪽 2번 있잖아요. 꼬리에 있어서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미음은 제일 끝에 뭐가 부활하지 않는다죠? 근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부활이 나왔으니까 뭐 어떤 원인이 실효된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럼 자 미음 근저갑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 있다가 그 뒤 매매가 자 무효 동그라미 쳐요.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소멸하 있던 근저당권은 이제 부활한다죠. 부활한다. 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비읍. 대역력 있는 임차권자가 주택의 경매 1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임차권자의 보증금 반환 초음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내가 나에게 보증금 내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진작 5번 찾았어요. 이렇게 1초 만에 꼬리만 딱 보고 찾습니다. 자 오른쪽 오세요. 자 50번입니다. 다시 물권 소멸 동그라미. 그럼 혼동이가 써놓으세요. 혼동 이렇게. 혼동이 있는가 주의하셔야 돼요. 자 물권 소멸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물건이 멸실되더라도 물건은 가치적 변형물이 남아있는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가치적 변형물에 미친다. 1번을 네 글자로 뭐라 하죠? 네 글자. 물상대위. 그렇죠. 물상대위. 물상대위입니다. 담보물권은 물상대위가 있죠. 2번 지역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죠. 채권은 10년, 소멸시효 안 걸려, 소유권 안 걸리죠. 그리고 기타 지역권은 20년에 걸립니다. 2번은 맞았어요. 3번 부동산에 대한 합의 지분의 자 포기 동그라미. 포기는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되죠. 포기는 형성권 행사이므로 그 다음 틀렸죠. 등기하지 않더라도 틀렸죠. 법률행위라 등기하여야 해야 됩니다. 정답은 쉬운 데 있었어요. 4번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행위 계속되더라도 점유권 동그라미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혼동이죠. 아까 점광, 정광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번 근저당권자가 그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만 그러니까 맞았죠. 그 뒤 소유권 취득이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임이 밝혀지면 소멸하여 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비교적 쉬운 데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론을 마치고 이제 점유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기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유권은 보통 두 문제 나오니까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단 점유 관여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 그 예외적 현상을 관념하라 부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을 점유 보조자라죠. 아랫사람을 뭐라 하죠? 간접점유자. 그럼 여기 써있느라는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점유자라고 써있어요? 점유자 아니라고 써있어요? 점유자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든지 있다, 된다 하면 돼요. 이 시간 이후부터 간접점유 무조건 있다, 무조건 된다. 모르만 나오도 됩니다. 그래서 간접점유자, 점유권 있다, 점유자 이다.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 있다. 간접점유로 취득 시효할 수 있다.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뭐든지 있다, 된다. 하면 여긴 점유자 아니라고 써있죠. 그럼 뭐든지 없다, 안 된답니다. 점유권 없다, 점유자 아니다,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 없다, 상대방 될 수 없다 해서 여기 무조건 있다, 여기 무조건 아니다 하면 됩니다. 시험은 간단합니다. 자 이제 갑부동산을 우리에게 임대차 하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치 등을 내서 이 물건을
을이 점유하면 을이 이제 직접 점유하고 갑은 현재 사실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점유를 영원히 넘긴 거 아니죠. 이 약정 기간이 끝나면 갑은 다시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갑이 현재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려받거든요. 따라서 법에서 이 갑을 간접으로 점유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의뢰하는 게 직접 점유죠.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여긴 점유자 아니죠. 여긴 점유자 아니에요. 여긴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유자가 2명이에요. 을은 직접 점유자, 갑은 간접 점유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둘 중에 뭐 하고 싶어요? 간접 점유가 훨씬 좋은 거죠. 이게 100억짜리 건물이면 누가 100억짜리 건물 임대인이에요? 갑이 임대인이죠. 그래서 간접 점유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점유하면 간접 점유 무조건 포함된다. 근데 이 사람한테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인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 매개 관계가 무효이더라도 간접 점유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가 무효래요. 그럼 임차인이 100억짜리 건물 자기가 먹어버립니까? 임대차가 무효여도 100억짜리 건물 반환해야 되죠. 따라서 무효라도 간접 점유 성립한다. 그 다음 을이평한테 다시 빌려 전대차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점유하죠. 자, 그럼 임차인 을은 평에게 월세 받죠. 병에게 인사 받죠. 인사 받잖아요. 기분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을도 간접 점유, 갑도 간접 점유, 2명이 간접 점유입니다. 물론 인사하는 각도는 달라요. 을에게는 한 20도 인사하고 갑에게는 90도 인사하겠지만 을도 인사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간접 점유 이렇게 점유 매개 관계 중첩적 가능합니다. 아무튼 뭐든지 있다, 뭐든지 없다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점유, 타주가 구별이 중요하죠. 자, 이 자주란 소유사가 있는 점이고 타주점이란 소유사가 없는 점인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구별은 원칙 객관적, 외형적 객관적 판단합니다. 점유제 내시문사가 아니에요. 근데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을 알 수 없다. 그때는 197조에서 자주점유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원칙의 객관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원칙 객관설 원자입니다. 자,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해서 을이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자 아니죠. 물권자 아닌데 을이 점유는 넘겨받았습니다. 그럼 을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이 자주죠. 그러니까 자주점이란 소유자의 점유가 아니에요. 소유자이든 아니든 객관적으로 소유자처럼 하는 겁니다. 을은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럼 내 것처럼 사용하죠? 이게 자주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만약 매매가 무효랍니다. 그럼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으니까 이 점유는 처음부터 아무 권한 없이 본권 없이 점유하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을이라면 무효인지 알고 샀을까요? 모르고 샀겠죠. 모르고 샀다면 자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가 더 중요해요. 돈 주고 샀으면 웬만하면 자주를 봐주는 거죠. 근데 을도 처음부터 무효임을 알았다. 이때는 타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자전거가 있는데 을이 자전거를 도둑질, 절취해서 도둑놈이 타고 다닙니다. 그럼 을 점유는 자주입니다. 도둑질을 왜 하죠? 갑 소유권을 배척하고 내가 소유자처럼 뻔뻔하게 고개 들고 타고 다니죠. 그게 자주예요. 그러니까 이 매수인도 당연히 자주. 도둑님도 자주거든요. 도둑님 무시하지 마세요. 도둑님은 형사상 처벌되지만 민법에서는 나쁜 놈 아니에요. 얘도 자주점유. 민법에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형법과 비교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갑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임치 등에서 얘가 이제 점유 매개 관계로 얘가 직접 점유, 얘가 간접 점유 아까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직접 점유자 을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 나오면 대표적으로 임대차, 임차인을 생각하세요. 임차인은 내 거 아니니까 빌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타주가 됩니다. 직접 점유자 나오면 바로 임차인 받아야겠습니다. 헷갈릴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갑소유 토지를 을이 침범했는데 자 왼쪽이 갑소유 토지고 오른쪽이 을 토지입니다. 을이 갑토지 일부 살짝 이렇게 침범했네요. 살짝 침범했는데 자 경계를 살짝 오인해서 착오로 실수로 살짝 넘어갈 수 있죠. 그럼 실수로 살짝 넘어가면
이건 애교로 봐줘서 이건 자주가 됩니다. 따라서 20년 경과하면 우리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하면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을 뺏기게 되고 우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점유는 취득시효 가능하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일부를 넘어갔더라도 갑토지인지 알고도 무단점유했다. 알고도 무단 침범함에 이게 밝혀지면 이건 자주 추정 깨져서 타주가 되니까 이 상태로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하더라도 절대 취득시효 못합니다. 취득시효는 자주점유만 가능하죠. 물론 자 우리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해서 점유한다. 이건 당연히 알고 들어갔겠죠? 이건 타주입니다. 근데 일부일 때 실수로 넘어갔는가 알았는가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갑소유 토지에 우리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서 분묘교육을 취득하면 분묘교육권은 지상권에 유사하죠. 내 토지 아니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갑토지를 점유하죠. 이 점유는 당연히 타주가 됩니다. 다음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신탁해서 자,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갑이 명의신탁자, 을이 수탁자인데 보통 명의신탁하면 신탁자가 사용수익하죠. 월세 갑이 받죠. 근데 이 사건은 이게 농지라서 을리가 농사지어에서 을에게 점유까지 넘겨져서요. 그럼 수탁자 점유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죠. 내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아서 타주가 됩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할 수 없다라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객관서를 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을이 매수해서 점유하거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전월합의체 판례인데 이상이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이 X는 사실 갑소유가 아니라 제3자 A 소유입니다. 그럼 갑은 자기 것 판 거 아니죠? 타인 권리 매매했네요. 이게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그럼 자 을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자줄까요 타줄까요? 자 을이 설령 제3자 소유임을 알았더라도 을은 갑소유가 아니고 A 소유임을 알고도 왜 샀을까요? 왜 샀을까요? 을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갑은 A에게 돈 주고 사서 나에게 소유권 넘겨주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면 웬만하면 자주인 겁니다. 이번에 갑부동산을 을이 매수해서 점유하는데 등기하지 않았네요. 그래도 아까 자주라 했죠? 자주입니다. 등기는 나중에 하면 되죠. 매수인 점유는 자주. 그래서 이것도 전월합의체 판례인데 이상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객관서를 보셨는데 이제 점유 권원이 불분명할 때 197조에서 자주점유로 추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197조 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사 자주로 선의 평범히 공인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좋은 게 다 추정되는데 이 무과실만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과실 없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무과실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무과실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점유자는 자선, 평공, 좋은 게 다 추정되거든요. 그럼 뭔가를 추정받으면 입증 책임이 없다 했습니다. 그럼 자주 반대가 타주죠. 선의 반대가 악의, 평원 반대가 강폭, 폭력, 공인 반대가 은밀히 비밀스럽게. 자 그럼 만약에 점유자 점유가 8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다면 점유자는 스스로 이 4가지를 스스로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돼요. 그럼 점유자와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이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실인가 무과실인가 다툼이 있다면 이건 점유자가 스스로 무과실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 유하거든요. 근데 시효 취득자는 선의는 입증할 책임 없지만 무과실은 시효 취득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X토지를 우리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X토지를 취득시효할 수 있거든요. 취득시효는 자주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뺏으려는 자고 갑은 취득시효를 부정해서 소유권을 지켜야겠죠. 서로 상반됩니다. 그러면 자주만 가능한데 자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1번
을이 자주라고 입증한다. 2번 취득시효를 부정하려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네요. 그럼 소유자가 을 점유가 타주여서 취득시효를 못한다고 입증한다. 뭐가 정답이죠? 그러니까 점유자는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얘는 자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 없고 을과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이더라도 소유자가 이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소유권을 뺏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유자 입증 책임 없는데 우리 성질이 엄청 급해요. 우리 가백이 한마디 했습니다. 야, 예전에 그 토지 내가 돈 주고 샀잖아 라고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어요. 근데 우리가 등기가 뭔지 몰라서 내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서 소유권이 네 앞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돈 주고 샀으니까 점유는 내가 이렇게 오래 했잖아 라고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는데 오래전 일이라 이게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추정력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을 입증 책임 없죠? 입증 책임 없는 자가 헛소리 좀 하더라도 입 안녕과도 똑같아요. 안 깨집니다. 누가 깨뜨려야 돼요? 갑이 깨뜨리지 않는 한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잠시 헛소리 하더라도 입 안녕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매수를 주장했는데 구두 말로 주장해서 인정한데도 안 깨집니다. 이번에는 우리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을 받아도 안 깨져요. 구두든 소송이든 갑이어야 됩니다. 갑이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갑이 소유자라 이 소가 본권의 소입니다. 본권자가 제기한 소. 그래서 갑이 제기한 소에서 만약에 점유자 을이 패소하면 갑이 모든 걸 다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갑이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갑이 이거 추정 이거 다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을은 이제 자주 추정 깨집니다. 갑이 입증했으니까. 그래서 한 페이지에서 다시 갑이 소송 제기해서요. 그래서 을이 패소하면 이제 자주 깨집니다. 그게 191조 2항이에요. 그래서 선이 이거 다 깨진다 그랬죠. 이게 이제 선의각이 자주가 타지 바뀌는데 바뀌는 시기가 달라요. 선의각 1호는 소재기시 바뀌고 자주가 타주로는 패소 판결 확정시 바뀝니다. 이 결과를 외우기 위해서 자, 눈 크게 뜨고 자, 눈 크게 세요. 여기가 시옷, 이응, 시옷이죠. 여기는 지읒, 티읒, 피읒, 희응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외우시면 돼요. 그게 이제 상단에서 자 191조 2항에서 선이죠. 선의점유자라도 무슨 소? 본권에 관한 소. 본권운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때 언제 악의가 되죠? 소재기시. 근데 법의 법정 우리 판례가 판결 확정 시 타주로 전환된다고 이 시기가 서로 다르니까 이걸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눈 크게 뜨고 시옷, 이응, 시옷, 지읒, 티읒, 피읒, 희응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점유 계속 추정 198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자 우리 20년 전에 점유한 사실이 있고 우리 지금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전, 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20년 이상 쭉 점유했겠지라고 추정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이것을 취득시효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엔 사람이 달라요. 앞에서는 B가 점유하고 현재 을이 점유한다. 그럼 이 점유자의 승계인은 앞사람 점유를 승계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죠. 199조. 그래서 앞사람 점유를 승계했다고 입증되면 사람이 달라도 계속 점유했겠지라고 이때도 계속 추정해 줍니다. 그래야 우리 비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해서 취득시효 주장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온 적 없는데 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조문 세 가지 이제 꼭 외우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 회복자란 현재 소유자고 점유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입니다. 그럼 이 항상 세 가지가 언제 적용되는가? 그 적용 범위가 가장 중요하죠. 이 세 가지는 아까 회복자가 누구? 현재 소유자가 점유자는 본권 없죠?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서 본권이 있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권이 뭐죠? 본권?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그럼 임차인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쓰니까 있겠죠? 임차인은 정당하게 빌렸잖아요.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죠. 그럼 임차인은 임대차의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굳이 이걸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 전세권자도 정당히 빌렸잖아요. 정당하게 점유할 본권이 있어요. 본권이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에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굳이 이걸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외우는 겁니다. 그럼 자, 이제 이게 작년에 시험에 처음 나왔는데 만약에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자, 무효 취소되면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했을 때,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하는데, 부당이득 반환할 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이 해지가 되면 이 원상회복이 있거든요. 따라서 원상회복하기 때문에 여기는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구별 엄청 어려운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해제입니다. 계약 해제. 자, 548조 일단 보겠습니다.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제한 때, 그 다음 잘 보세요. 위반한 당사자입니까? 각 당사자입니까? 둘 다죠. 잘못한 당사자가 아니라 둘 다 모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으니까 악의 3자 보호되는 거죠.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이 항에서 전환 경우에 반환을 금전에 그 받은 날로 이자를 가산합니다. 여기서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에요. 잘못을 했던 안 했던 둘 다 원상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불문하고 선의 악이 불문하고 무조건 둘 다 원상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면 상대방 계약 해지하고 별도로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그럼 해지하면 소급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채무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했을 때, 자,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는데 해지에서는 여기 원상회복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3자 권리 해야 할 수 없어요. 악의도 보대입니다. 선악보호되죠. 그럼 원상회복할 때, 자, 금전을 반환할 사람은 이렇게 받은 날부터 이자도 함께 가산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물건을 반환할 때는 이자에 대응해서 그동안 사용이 과실도 함께 반환합니다. 잘 보세요. 원상회복은 아까 잘못을 했던 안 했던 다입니다. 선의악이 불문해요. 누구든지 다 원상회복합니다. 그리고 잘못은 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요. 다시 이 잘못은 뭘로 청구한다? 손해배상. 원상회복은 잘못 따진 게 아니에요. 잘못을 했던 안 했던 선의 악이 불문하고 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다시 잘못을 했던 안 했던 다 이렇게요. 그럼 선의 악의도 다 이렇게 선의. 따라서 잘 보세요. 선의점유자가 물건 반환할 때 선의점유자 과실도 반환합니다. 과실 반환해요. 다시 선의점유자 분명히 해제해서 과실 반환한다. 잘못했던 안 했던 선의악이 불문하고 다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선의도 과실 반환한다. 이게 원상회복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자, 201조 보세요. 201조. 여기서 선의점유자는 점유물 과실을 취득합니다. 반환하지 않아요. 이 항에서 악의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그다음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과실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죠. 과실 없이 하면 틀립니다. 잘못 없이 하면 틀려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할 때 과실대가를 포상합니다. 여기서 201조는 선의는 과실 취득하죠. 악의는 과실 반환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할 때 201조가 적용되거든요. 201조가. 근데 해제는 원상회복하는 것이고 201조 같은 거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무효 취소해서 점유자가 물건을 반환할 때 선이라면 물건만 반환하고 과실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과실은 취득이에요. 이렇게. 과실은 취득하고 물건만 반환한다. 근데 해지가 되면 선의점유자라도 과실 취득 못합니다. 아까 원상회복은 잘잘못 따진 게 아니에요.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이든 악이든 다 과실 반환한다 그랬죠? 따라서 선의점유자는 해지에서 물건을 반환하면서 과실도 반환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이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거든요. 그리고 매수인에게 점유를 넘겼어요. 점유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매가 무효가 되면 얘가 선이라면 선이 일단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목적물 반환해야겠죠. 목적물 반환할 때 과실도 반환하는가? 과실. 근데 무효가 되면 201조가 적용돼서 선의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과실은 반환하지 않아요. 201조. 근데 만약에 매매가 해지가 되면 201조가 아니라 원상회복에 적용되고 여긴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의하기 불문하고 과실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이 선의도 목적물 반환하면서 과실도 반환해야 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구별이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해제까지 공부하셔야 종합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작년에 시험에 처음 나왔으니까 앞으로 쭉 시험에 나올 겁니다. 정확히 잘 비교하세요. 물론 어렵습니다. 반복이 최선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조에서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인 사유로 인해서 멸실 또는 훼손한 때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 다음 선의 자주 점유자는 이게 현존한 데에서 배상해야 한다. 이제 소유사가 없는 타주 점유자는 선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 배상이라. 결국 선의 자주만 현존한도, 나머지는 다 전손의 배상입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목적물을 멸실 훼손시켰을 때 얼마만큼 고쳐주는가? 근데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선자는 안 고쳐져요. 현존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데 그 외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악의도 손해 전부, 선의 타주도 손해 전부 똑같아요. 뭐만 선자만 현존, 선자 현존, 나머지는 전손해를 다 배상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203조 보겠습니다. 이제 비용 청구가 있는데, 자 203조 1항에서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언제 청구해요? 반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비 지출한 즉시가 아니에요. 필요비 지출한 즉시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본권이 있으니까 여기랑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긴 본권 없죠? 그때 필요비 언제 청구한다? 반환할 때입니다. 반환할 때.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특별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통상이고 뭐가 특별한가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과실을 취득하면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통상 필요비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항에서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다음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이 말은 유익비만 나와요.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가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누구 선택? 회복자 선택이죠. 다음 3항 전항은 필요비 X 유익비,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필요비는 몇십만 원 안 되는데 유익비는 몇 천만 원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럼 몇 천만 원이 금액이 많으니까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고 필요비 X입니다. 근데 203조는 자 필요비 비용 청구하는데 유익비는 아까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 그리고 유익비에 관해서 법원이 상당 기간 허용할 수 있죠? 자 그럼 변제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직 돈 달라 못 하거든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비 유익비는 불법 점유가 아니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예외적으로 유치권 행사 못 합니다. 그 다음 비용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외웠죠. 비용은 도둑님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은 선의, 악의, 자주, 타주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외우세요. 비용은 도둑님께서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악의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필요비, 유익비 둘 다 이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한 때 둘 다 청구합니다. 그래서 필요비비 반환할 때 청구한다. 뭐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그건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긴 둘 다 언제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둘 다 동시에 청구합니다. 임대차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항상 201조부터 203조는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된다. 그래서 비용 청구 시기는 지출 당시가 아니에요. 여기 반환 청구할 때, 그러니까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한 때, 이때 203조 비용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이때 당시 소유자, 이때 당시. 그래서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여러 번 받겠다면 현재 너 나가 하는 그자에게 비용 내놔. 그자입니다. 그자. 너 나가 그자. 그래서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다. 이거입니다. 빨간색. 문제는 10분 쉬고 풀면 되겠네요. 정리하시고 문제를 같이 풀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